예, 이번 시간에는 2019년 3월 3일 시행한 소방설비 기사에서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원리에 대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61번 나가죠. 자, 61번은 여기 대형 이산화탄소 소화기의 소화약제의 충전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화기의 능력 단위에 따른 구분하고 그 다음에 요 보행거리, 요건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능력 단위하고 보행거리. 그래서 요 소형 소화기라고 하는 것은 능력 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 소화기의 능력 단위 미만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대형 소화기라고 하는 것은 A급은 10단위 이상, B급은 20단위 이상이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소형 소화기는 설치 거리가 보행거리 20m 이내고, 대형 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이내마다 설치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충전량에 따라 가지고 소화기를 구분을 하는데요. 요 대형 소화기 기준이 포강물, 그 다음에 분할탄이죠. 자, 여기서 이 포강물은 약재가 액체이기 때문에 단위가 리터예요. 그 다음에 분할탄은 약재가 고체이기 때문에 단위를 킬로그램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포강물에서 요 포는 요건 20, 60, 80으로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268, 분할탄은 235, 20, 30, 50이 기준이죠. 그래서 포는 포소화기를 의미하고요. 강은 강화액 소화기, 물은 물 소화기, 분은 분말 소화기, 할은 할론 소화기, 그다음에 탄은 이산화탄소 소화기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요 이산화탄소 소화기에 요 충전량이 몇 킬로 이상이면 대형 소화기에 들어가느냐 물어봤으니까, 여기 지금 50킬로 이상이 CO2는 대형 소화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62번 가죠. 자, 62번은 여기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 일제 살수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일제 살수식에 일제 개방 밸브의 도식이온은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는 거죠. 이게 일제 개방 밸브예요. 요 2차 실기 시험에서 가끔 나오니까 암기를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요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요 하나의 방수구역의 헤드의 개수는 몇 개 이하로 해야 되냐? 50개 이하죠. 그래서 요거 1번이 답이고요. 그다음에 방수구역을 2구역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에다가 25개 이상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요 방수구역이죠. 그래서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의 층에 미치면 안 되죠. 그다음에 방수구역마다 요 일제 개방 밸브 설치, 그다음에 하나의 방수구역의 담당 헤드 개수는 50개 이하인데 2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에다가 25개 이상 설치해야 된다는 거. 표지에는 일제 개방 밸브실 표지 설치해야 되죠. 다음은 63번 가죠. 자, 63번은 여기 분말 소화 설비예요. 요 분말 소화 설비에서 요 가압용 가스 용기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이 가압용 가스 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요 전자 개방 밸브를 2개 이상 설치하는 거죠. 2개 이상의 요 전자 개방 밸브 설치. 그래서 요 전자 개방 밸브, 우리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요 가압용 가스 용기에는 2.5 메가파스칼 이하의 압력을 조정할 수 있는 요 압력 조정기 설치죠. 그래서 여기에 분말 소화 약재 저장 용기가 있으면 여기에는 약재가 있겠죠.
이쪽에 이제 메인 밸브가 있고요. 그럼 이 약재를 밀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해요? 가압용 가스 용기. 대부분 질소를 사용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 압력 조정기를 갖다 설치해 놔야 되죠. 요 압력 조정기는 2.5 메가파스칼 이하의 압력을 조절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요 가압용 가스예요. 다음 세 번째, 요 가압용 가스에 질소가스를 갖다 사용할 경우에는 약재 1kg당 20리터라고 했는데 요게 틀린 거죠. 1kg당 40리터죠. 그래서 요 가압용 가스를 우리가 질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CO2를 갖다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가압용 가스는 질소를 사용할 경우에는 약재 1kg당 40리터 이상이죠. 그러나 요 축압용 가스일 경우에는 약재 1kg당 10리터 이상이죠. CO2는 약재 1kg당 무조건 20g이죠. 여기에다가 별도로 배관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갖다가 별도로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가압용이나 축압식은 CO2 사용할 경우에는 같아요.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요게 틀린 거 답이 되는 거죠. 4번에 가면 요 축압용 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요 질소를 사용할 때 약재 1kg당 10리터 맞는 얘기죠. 다음에 64번 가죠. 자, 64번은 이 소화 용수 설비에서 이 소화 수조가 옥상이나 요 옥탑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요 채수구에서의 그 압력은 얼마 이상 나와야 되느냐 이 얘기죠. 다시 말해서 소화 수조가 이 옥탑에 있다는 거죠. 옥탑. 여기에 소화 수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이 지상에서의 압력이 얼마 이상 나와야 되느냐. 이게 바로 0.15 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여기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화 수조나 요 저수조의 가압 송수장치, 요거는 요 저수조가 지면으로부터 여기 몇 미터? 4.5m 이상. 이게 지면으로부터 4.5m 이상인 지하에 있을 경우에는 가압 송수장치를 설치하는데 소요 수량이 20에서 40일 경우에는 분당 양수량이 1100리터 이상이 돼야 되고 소요 수량이 40에서 100세제곱일 경우에는 2200리터 퍼 분 이상, 그 다음에 소요 수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3300이죠. 계속 2배, 3배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자, 소화 수조가 옥상이나 옥탑에 있을 경우에는 채수구에서 그 압력이 0.15 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야 되죠. 65번 가죠. 자, 65번은 요 스프링클러 설비의 그 소화 설비의 그 배관 내 사용 압력이 얼마 이상일 경우에는 요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을 사용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관 내 사용 압력이 1.2 메가파스칼 이상일 경우에는 어떤 배관을 써야 되냐? 바로 요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을 사용해야 되죠. 아니면 요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을 갖다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답은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이니까 1.2 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관 내 사용 압력이 1.2 메가파스칼 미만일 경우에
배관내 사용 압력이 1.2 메가파스칼 미만일 경우에는요, 배관용 탄소 관관이나 이음매 없는 구리나 아니면 구리 합금관, 그 다음에 여기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또는 일반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또는 덕타일 주철관, 요 네 가지가 바로 여러분이 그 1.2 메가파스칼 미만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배관이 되는 거고요. 배관 내 사용 압력이 1.2 메가파스칼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이죠. 이건 꼭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고요. 다음 66번 가죠. 자, 66번은 요 하론 소화 설비에서 요 국소 방출 방식에서 이게 그 방호 공간 1세제곱미터당 약재 저장량 계산할 때 이놈은 x-y에다가 소문자 a 나누기 대문자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 x하고 y는 소와 약재 그 종별 상수값이에요. 수치예요. 그 다음에 요 a는 방호 대상물의 벽면적 합계고요. 라지 A는 방호 공간의 벽면적 합계죠. 그래서 우리가 방호 대상물이 있으면 요 방호 대상물의 요 벽면적 있죠. 윗면까지 포함하는 거죠. 요게 바로 소문자의 방호 대상물의 주위에 설치된 요 벽면적 합계 소문자 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0.6m씩 늘릴 수가 있죠. 위로도 마찬가지로 0.6을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 생긴 부분이 바로 방호 공간이죠. 그래서 이 방호 공간에 요 벽면적 합계 요걸 우리가 라지 A로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요 라지 A, 대문자 A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건 방호 공간의 요 벽면적 합계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요 4번에 방호 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 합계, 요건 소문자 A죠. 다음 67번 넘어가죠. 자, 67번은 이 CO2 소화약제이고 저장용기 설치 기준인데 옳은 것 찾는 거예요. 자,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고압식일 경우에는 얼마 이상? 1.5 이상. 얼마 이하예요? 1.9 이하죠. 저압식일 경우에는 1.1 이상. 1.4 이하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요. 다음 2번에는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요 액면계하고 그다음에 압력계와 이 저압식 저장용기라는 것은 요건 한 10톤 이상 이상을 저장할 경우에 이런 탱크에다 저장하는 거 이거 우리가 저압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런 본배 있죠? 이런 본배에다가 고압용기에 저장하는 건 이건 고압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압식은 이 탱크 내를 마이너스 18도씨에서 2.1 메가파스칼의 압력을 유지하는 거 이게 바로 저압식이에요. 그래서 압력이 2.3 메가파스칼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1.9 메가파스칼 이하가 되면 경보가 울리죠. 2.1 메가파스칼의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2.1 메가파스칼 이상이 아니고 이거 2.3 메가파스칼 이상 1.9 메가파스칼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요 압력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2번 틀린 거고요. 3번에
저장용기 고압식은 25메가파스칼 이상, 그 다음에 저압식은 3.5메가파스칼 이상의 내압시험 압력에 합격을 해야 되죠.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다음 4번에 가시면 이 저압식 저장 용기에는 내압시험 압력의 1.8배가 아니고 0.64배, 64배죠. 0.64배 내지 얼마? 내압시험 압력의 0.8배 압력에서 작동하는 요 안전밸브 설치. 그 다음에 내압시험 압력의 0.8배부터 내압시험 압력에서 작동하는 봉판을 갖다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CO2 저장 용기의 그 설치 기준은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저압식은 충전비가 1.1에서 1.4, 고압식은 1.5에서 1.9. 그다음에 요 안전밸브의 그 작동 압력은 내압시험 압력의 0.64배에서 0.8배 사이. 그다음에 요 봉판의 작동 압력은 내압시험 압력의 0.8배에서 내압시험 압력 사이에서 작동하는 거죠. 그러면 요 액면계 및 압력계하고 요 압력 경보 장치는 2.3메가파스칼 이상 1.9메가파스칼 이하죠. 그래서 용기 내부 온도는 마이너스 18도씨에서 2.1메가파스칼의 압력을 유지하는 요 자동 냉동 장치 설치. 고압식은 25메가파스칼, 저압식은 3.5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에 견디는 내압시험 압력에 합격한 거 사용해야 되죠. 다음 68번 가죠. 자, 포소화 설비에서 요 포 헤드를 정방형으로 설치했을 경우에 요 헤드하고 벽과의 그 최대 이격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포 헤드는 정방형으로 설치하면 이런 식으로 설치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요 헤드 간의 정방형으로 설치하면 요 헤드 간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거리. 정방형은 다 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 헤드 방식일 경우에 정방형으로 설치할 때 이 헤드 간의 거리 S는 2R의 코사인 45도죠. 그래서 여기서 R이 수평거리인데 포 헤드에서는 정해져 있어요. 비내화 구조죠. 2.1m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이 곱해 주시면 돼요. 요 2.1이 어디에서 나왔냐고 가끔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화재 안전 기준에서 정해진 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 2.9698m가 헤드 간의 거리 S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본 건 지금 뭐예요? 여기서 물어본 거는 헤드하고 요 벽과의 거리예요. 요 헤드하고 요 벽하고 거리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이걸 우리가 L로 표기하죠. L. 그래서 요 L은 요 헤드 간의 거리 S를 2로 나누는 값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헤드 간의 거리 2.9698을 2로 나눠주면 벽과의 거리는 1.48m 이하가 되는 거죠. 1번이 바로 답인데 이건 스프링클러 헤드하고 똑같아요. 요 2분의 1 S 이하는 스프링클러 헤드하고 같은 값이 되는 거죠. 69번으로 가죠. 자, 69번은 이 소화 용수 설비와 관련해서 괄호 안에 들어갈 항목으로 옳게 짝지어진 거. 자,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요 180m 이내에 지름
75mm 이상의 상수도용 배관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화 수조나 아니면 저수조를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70번 가죠. 자, 70번은 연소 방지 설비인데 수평 주행 배관의 요 설치 기준이죠. 자, 여기 수평 주행 배관에 대한 설치 기준이에요. 자, 연소 방지 설비에 있어서 요 수평 주행 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이죠. 그 다음에 기울기죠. 기울기 9배. 스프링클러 헤드를 향해서 상향으로 요거 1000분의 1 이상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연소 방지 설비의 요 배관 설치 기준 보면 수평 주행 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 기울기 나오면 여러분이 1000분의 1 이상의 그 기울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기울기 나오면 여러분이 1000분의 1이라는 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소 방지 설비 전용 헤드수하고 요 배관 구경은 여러분이 같이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지금 연결 살수 설비하고 이 연소 방지 설비하고 자꾸 여러분이 헷갈리죠. 그래서 요거는 같아요. 살수 아니면 연소 방지 설비의 배관의 구경이죠. 32mm 40mm, 50, 그 다음에 65mm, 80mm죠. 요건 배관의 구경이에요. 여기에 설치할 수 있는 헤드의 개수가 요게 1개, 요게 2개, 40mm, 그 다음에 이 50mm는 3개죠. 65mm는 4개에서 5개, 80mm는 6개라는 거. 이건 여러분이 꼭, 요거는 헤드의 개수예요. 그래서 연소 방지는 요 전용 헤드 같은 경우는 10개까지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16개에서 10개라고 하는 거죠. 이거 같이 여러분이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수평거리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요 전용하고 요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수 있는데 요 연결 살수 그다음에 연소 방지 설비 연결 살수는 전용일 경우에는 3.7m 이하 스프링클러는 2.3m 이하죠. 연소 방지 설비는 전용일 경우에는 2m 이하가 돼야 되고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할 경우에는 1.5m 이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 연소 방지 설비에 전용 헤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2m 이하고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1.5m 이하가 되죠. 그다음에 이 살수구역은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해서 길이 방향으로 350m 이내마다 1개 이상. 그다음에 이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이 돼야 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지하구 있잖아요. 케이블 트레이가 지나가고 고압 케이블 지나가죠. 그래서 여기는 350m 이내마다 살수구역 얼마 350m 이내마다 설치를 하는데 요 살수구역의 요 길이죠. 여기에 헤드를 설치하는 거예요. 요 살수구역의 요 길이는 3m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외부에서 여기 송수구가 있는 거죠. 송수구에서 물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71번 가죠.
자, 71번은 예상 제한구역의 요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 요 공기 유입구하고 요 배출구 사이의 직선거리 기준을 물어본 거죠. 자, 여기 어떤 제한구역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자, 여기가 공기 유입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공기 유입구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배출구가 있는 거죠. 덕트 같은 경우. 요 거리를 물어본 거예요, 이건. 요 거리는 얼마 이상? 5m 이상 확보가 돼야 되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맞는 답. 그래서 공기 유입구하고 요 배출구 간의 요 직선 거리는 5m 이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요 공기 유입구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 주변 2m 이내에는 가연성 물질을 두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2번 가죠. 자,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비교해서 요 물 분무 소화 설비의 그 장점인데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죠. 자, 물 분무는 스프링클러 설비에 비해서 소량의 물을 사용하죠. 분무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크다. 스프링클러는 뭐예요, 이거는? 물방울이 방울 모양에서 적상이고, 물 분무는 이건 안개 모양이죠. 자, 그러면 어느 것이 운동 에너지가 크겠어요? 당연히 적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큰 거죠. 이게 운동 에너지가 작은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물 분무가 운동 에너지가 스프링클러보다는 작아요. 그 다음에 파괴 주수 효과가 크다 했는데 파괴하는 그 주수 효과는 크다가 아니고 작다죠. 적상은 아무래도 압력이 높기 때문에 그 파괴하는 효과가 큰 거죠. 그 다음에 물 분무는 스프링클러 설비에 비해서 전기 절연성이 높기 때문에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물을 갖다가 방수하는 과정에서 화재열에 따른 부피 증가량이 커서 질식효과 높일 수 있죠. 73번 가죠. 자, 요 주방에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하는데 몇 층 이상일 경우에 이러한 조치를 해야 되냐, 요 얘기를 물어본 거죠. 어디냐면 오피스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주방용 요 자동 소화 장치는 요 아파트하고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오피스텔에 설치하죠. 그래서 요 아파트는 각 세대별 어디에 설치해요? 주방에 설치하는 거죠. 또 아파트는 30층 이상일 경우에 요 전층에다가 각 실별 주방이죠. 그래서 요 오피스텔은 여기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30층 이상일 경우에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다음에 74번 가죠. 자, 요 74번은 요 수직 강화식 구조대인데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수직 강화식 구조대는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지지대가 있죠. 그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 있는 내피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구조대의 포지는 여기 외피, 외부 표지. 요 안에 있는 것이 내부 포지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요. 포지는 사용 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수직 방향으로 현저하게 늘어나야 한다가 아니고 늘어나지 않아야 한다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자, 구조대는 연속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구조. 입구 틀하고 치부 틀의 입구. 요 입구는 얼마 이상? 50cm 이상 지름. 이건 여러분이 꼭 정리해 놓으시고요.
다음 75번 가죠. 자, 주차장에 요 분말 소화 약재를 120kg 갖다 저장을 할 때 필요한 저장 용기에 최소 그 내용적을 물어본 거죠. 자, 여러분이 요 분말 소화 약재 충전비는 여러분이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말 약재의 그 충전비 보면 1종하고, 그 다음에 2종하고 3종은 같죠. 그 다음에 4종이죠. 그래서 1종은 0.8, 2, 3종이 1.0, 4종이 1.25죠. 그래서 이 충전비라는 걸 우리가 C로 나타내는데, 이 단위는 리터 퍼 킬로그램이에요. 다시 말하면, 용기의 내용적을 저장하는 약재의 그 무게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주차장에 그 설치하는 요 분말은 몇 종이에요? 이건 3종 분말이죠. 그래서 3종 분말이기 때문에 충전비가 1.0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1.0이라는 것은 1.0 리터 퍼 킬로그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약재 1kg을 저장하는 데는 1리터의 그 내용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1대1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약재 120kg죠. 1대1이니까 120kg 저장하는 데는 120리터의 내용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맞는 답,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 76번 가죠. 자, 노유자 시설에 요 4층 이상 10층 이하에 적응성이 있는 피난 기구를 물어본 거죠. 자, 여러분이 노유자 시설에는 지하층일 경우에는 피난용 트랩, 그 다음에 1, 2, 3층은 미구 교다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미끄럼대, 그 다음에 구조대, 그 다음에 피난교, 그 다음에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죠. 그래서 4층 이상 10층 이하는 교다승, 피난교,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죠. 그래서 여기서 아닌 거 찾는 거니까 교다승, 피난교, 그다음에 다수인 피난장비, 그다음에 승강식 피난기, 아닌 것은 바로 미끄럼대가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피난기구의 적응성은 암기를 꼭 해놓으셔야 돼요. 일체에 잘 나와요. 다음 77번 가죠. 자, 물 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요 차고에 배수 설비 설치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10cm 이상의 경계턱 설치하는 거 맞죠? 40m 이하마다 집수관하고 소화 피트 등 기름 분리장치 설치. 자,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해서 기울기 나오죠? 기울기 나오면 요 물분무 소화 설비에서 요 배수 설비 기울기 나오면 100분의 1이 아니고 100분의 2 이상이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다음 78번 가죠. 자, 층수가 10층인 요 일반 창고에다가 폐쇄형에 설치할 경우에 수온의 양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창고는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지 않는 일반 물품이죠. 자, 8층에 헤드가 40개 설치되어 있을 때 수온의 양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고하고 일반 그 창고하고 그다음에 그 공장이죠. 공장하고 창고인데요. 요거는 둘로 나눠요. 특수 가연물하고 일반 용품을 저장했을 경우. 자, 요 특수 가연물일 경우 기준 개수가 헤드 개수가 30개고 일반은 기준 개수가 2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특수 가연물이 아닌 일반 용품이기 때문에 기준 개수 20개를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온의 양 Q는 N 곱하기 1.6세제곱이죠.
그래서 n은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설치 개수고, 기준 개수보다 지금 많죠? 그러면 기준 개수를 적용을 해줘야 되죠. 20개 곱하기 1.6, 32세제곱이 저장해야 할 수원의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헤드에, 폐쇄형 헤드에 기준 개수 이건 꼭 암기하셔야 돼요. 공장이나 요 창고일 경우에는 요 특수가연물은 30개, 그 밖의 것, 일반일 경우에는 20개죠. 그 다음에 요 근생시설이나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요 기준개수, 판매시설, 복합건축물은 기준개수 30개, 그 밖의 것은 20개죠. 그 다음에 헤드 부착 높이가 8m 이상, 8m 이하에서 8m 이상은 20개, 8m 이하는 10개. 그 다음에 아파트는 기준개수 10개죠. 그 다음에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아파트를 제외한 거는 무조건 11층 이상일 경우에는 30개죠, 기준개수.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에도 그 수원의 양 계산할 때 29층 이하는요, 여기 1.6세제곱을 곱한다는데, 요거는 80리터 per 분, 헤드 한 개의 방수량에다가 20분을 곱해준 거죠. 그러면 1.6세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30층에서 49층 이하일 경우는 마찬가지로 80리터 per 분에다가 기준 방사 시간이 요건 40분이죠. 요거 계산하면 3.2세제곱이 나오죠. 자, 요 50층 이상은 기준 시간 60분 기준이에요. 그래서 60을 곱하면 4.8루베가 나오는 거죠. 다음에 79번 가죠. 자, 79번은 이 펌프의 토출관에 뭐가 있어요? 압입기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건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너. 그래서 맞는다. 프레저 사이드. 4번이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 포소와 약재 혼합장치는 각 그 방식의 특징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요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은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요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여기 프레저 프로포셔너, 요놈은 벤츄리 간에 요 벤츄리 작용하고 펌프 가압수, 요게 나오면 프레저 프로포셔너. 또 라인 프로포셔너는 벤츄리 간에 벤츄리 작용, 요거 하나죠. 근데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너는 압입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특징만 정리해 놓으시면 되죠. 80번 가죠. 자, 옥내소화전의 요 배관에 대한 설치 방법인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자, 펌프의 토출축 주 배관의 요 구경은 평균 유속이 5m/s 이하가 된다. 자, 여기 펌프가 있어요. 자, 이게 토출축이죠. 이 토출축 배관의 그 유속은 얼마 이하예요? 4m/s 이하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요게 틀린 거 답이 되는 거예요. 5m/s가 아니고 이놈이 4m/s 이하가 돼야 되죠. 여기 5m/s 이하가 아니고 4m/s 이하. 또 2번에 보시면 배관 내 사용 압력이 1.1메가파스칼인 곳에는 배관용 탄소관관, 즉 1.2 메가파스칼 미만이죠. 요 미만일 경우에는 어떤 거를 사용할 수 있냐면 그 배관용 탄소 강관을 갖다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쓸 수 있어요? 이음매 없는 구리관이나 아니면 구리합금관이죠. 그 다음에 그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또는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그 다음에 그 하나가 더 있었죠.
덕타일 주철관. 이것도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3번에 송수구를 단구형으로 설치했다. 쌍구형 아니면 단구형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이 연결 배관에는 개폐 밸브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주 배관에다가 연결 송수구를 갖다가 우리가 설치할 경우에 이 중간 여기 자동 배수 밸브 들어가죠. 그다음에 여기 체크 밸브 들어가는데 여기에다가 개폐 밸브를 설치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틀린 거니까 요 1번이 바로 맞는 거. 5m/s가 아니고 4m/s 이하가 돼야 되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